외대부고 교과 편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고급 영어학 작문이 있고 AP 과정을 지금 고교학점제가 사실 AP 과정을 굉장히 많이 따라하기 한 과정이라서,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점점 AP 과목을 이수했냐. AP라는 거는 대학교 과정을 미리 선 이수했다, 그런 개념인데 이거를 패스했다. 근데 게다가 AP 과목에서도 물리학이나 뭐 어려운 과목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미리 수강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학교가 지금 몇 개 없어요. AP가 지금 수강 가능한 학교가 외대부고, 하나고, 민사고, 외고 쪽에서는 경기외고랑, 그리고 그 충청도에 삼성고라고 있어요. 삼성 직원들, 그 임직원들 좀 가고, 그다음 충청도 지역 분들 이렇게 갈 수 있는 학교인데 거기도 정말 좋고, AP 과목이 거기도 깔려 있어서 거기도 이제 지금 AP가 이미 잘 되고 있는 학교들은 고교학점제에서 완전히 진짜 엄청 박 터질 학교들. 미리 아시고 이제 준비를 하시면, 그러니까 그런 학교에 대해서 그 일렉티브 트랙 해가지고 AP도 들을 수 있고 SAT 과목도 들을 수 있어서, 만일에 5명 이상 학생들이 모여서 과목을 이렇게 열어주세요 하면은 그게 과목이 개설이 돼요. 정말 좋은 학교죠. 그리고 ARC 프로그램 이런 거는 이따 하나고도 되게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수학, 자연과학 심화 과정이라서 외부 전문가 멘토링, 외부 전문가가 교수님급으로 연구 프로젝트가 돼서 외부 전문가가 인증제가 있어서 그게 되게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인증제가 이게 달려 있어. 그 생기부에. 그러면은 너무 이제 퀄리티 차이가 확 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졸업 논문제도, 이 논문도 여기서 이제 뭐 뽑히는 또 논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하나고에서도 그 논문이 뽑혀서 학회 제출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4등급도 서울대를 갔어요, 실제로. 그래서 외대부고의 장점은 정시형, 수시형을 선택해서 커리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고 같은 경우는 외대부고랑 비교해서 얘네는 수시형, 굉장히 정시형보다는 수시형에 대해 맞춤이 돼 있는데 AP 수업 돼 있고, 원래 하나고가 하나에서 만든 학교잖아요. 하나금융. 그래서 경제경영 디플로마 이쪽이 되게 강세예요. 그래서 하나고랑 매일경제가 주관한 민간경제연구소에서 분석 보고서를 평가를 받아. 아이가 분석 보고서를 내서 뭐 삼성 뭐 세리 그 보고서 같이 실제로 애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우수하게 나와서 평가를 받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 문과에서 상경 계열에서 제일 선호하는, 왜냐하면 일반고는 아예 이거를 외부 활동을 못 쓰게 하는데 얘네는 학교에서 해주니까 다 교내 프로그램 쓸 수 있는 거라 너무 티가 나는 거지. 이게 딱 보면은 하나고구나, 얘 블라인드 돼도 다 알 수 있는. 그리고 하나 논총이라 그래서 지도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수급의 그 초빙해서 논문지 발간해서 좋은 점은 전문 학회까지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뭐 아이 수준에서도 이공계 학회도 발표가 가능하고. 이거는 그 내학기 국영수사과 과목이 꼬리물기 면접, 그 입학할 때, 처음에 고등학교 입학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공통문항이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언제 갑자기 생길지는 몰라요, 예고 없이. 근데 공통문항이라는 걸 없애는 얘네의 그 의도는, 우리는 사교육을 많이 해서 오는 애를 원치 않는다. 공통문항 똑같이 해서 점수화하지 않고, 애가 중학교 그 생기부랑 자소서를 보고 그거에 기반해서 질문을 하겠다. 그 아이에 맞춰서. 그래서 꼬리물기 면접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필요한 게 그 충실한 독서록과 그 중학교 때 활동들, 뭐 학교에서 하는 활동도 대회 같은 거 관련 있으면 열심히 다 내보내셔야 돼요. 그다음 자사고 입학 내부 자료입니다. 요거는 외부 잘 공개가 안 된 자료인데, 그 서울대 합격자 수 기준으로 하면은 외대부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요새 어머니들이 예전에는 서울대 합격자 하면 이게 이걸로 랭킹이었는데 요새는, 그래서 의대 몇 명 갔는데 사실 그게 더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수시 정시 비율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학교는 정시형 학교이냐 수시형 학교이냐, 그냥 단순히 서울대를 많이, 그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궁금한 거는 수시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 있는 학교냐, 그런 데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24대 33, 지금 36. 하나고는 수시 쪽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상상고는 수시가 4명이에요. 그러니까 정시형 학교죠, 확실히. 그다음 민사고도 수시형 학교가 맞고,
그다음 포항제철고 13명, 북일고, 감청 여기 다 전국 자사고예요. 인천 하늘고 같은 경우는 그 뭐 영종도 그 인천 지역이 학교가 되게 인천 지역 거주자한테 혜택이 많은 학교가 되게 많아서 하늘고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 뭐 영종도 지역에 사는 사람 TO 따로 있고 뭐 인천국제공항 그쪽 직원 TO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인천에 살고 있으면은 사실 웬만한 학교는 하나 걸릴 법한 인천 하늘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천에 과고도 사실 2군데가 있어요. 근데 경기도는 과고가 1군데 있잖아요. 경기도 그 넓은 경기도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혜택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보시면은 외대부고나 그러니까 사실은 올 A는 거의 나와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체육 A가 안 나왔어. 그건 그렇게 슬퍼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고 같은 경우는 그 남자 여자 따로 그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는 그 TO가 따로 있어요. 남자 TO가. 그래서 남학생 같은 경우는 B가 1개 정도 있어도 합격이 했더라. 근데 여학생은 더 힘들어요. 외대부고도. 여학생은 당연히 올 A여야 된다. 외대부고 하나고는 지금 전사고 중에서도 탑이니까 일단 자소서는 완벽해도 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대부고 하나고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외대부고 하나고는 자소서 기반, 외대부고는 하나고는 자소서랑 생기부 기반이고 본인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추진한 경험, 사교육 도움 받고 안 받고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의외로 사교육을 꼭 배제하고 싶어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중1인데 수학 선행을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써도 돼요. 오히려 써야지 내용이 더 좋아져요. 왜냐하면 중학교 내용만 갖고 수학 뭐 탐구를 했다 내용이 나올 게 없거든요. 중학교 거 뭐 할 얘기가 없는데 그냥 혼자서 호기심이 생겨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여기서 끝나면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 추진했다. 책 논문을 찾아서 이해하고 수정 연구를 했다. 뭐 유클리드 연구를 했다. 무슨 연구를 했다. 아까 그 질문에 나왔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질문에 나왔다는 거는 그 정도 수준을 요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드린 게 이 정도 수준이구나. 실제 기출이 이 정도 되는구나 하시면 되고 아까 보셔서 아시겠죠? 수시랑 정시가 외대부고는 350명 그리고 하나고는 수시영어학교 200명 전교생이 선택형 교육 과정을 만들 수 있다.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자연계, 인문계 그리고 뭐 국제진로 그러니까 SAT 봐서 해외로 가겠다는 애들도 많이 있고요. 의대 진학 다양한 진로가 가능하다. 하나고는 서울대 수시가 우세한 학교. 그래서 월 1회 외출이 가능하다. 얘는 하나고 얘기해. 사교육 도움이 어려워서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다. 외대부고는 아이들 사교육 열심히 받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종단연구 하나고 내신 4등급도 서울대 인기학과 가능했다. 그 일반고에서는 뭐 학군지 일반고도 4등급 되면은 인서울이 어렵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컨설팅 했던 친구 중에 중학교 때는 366 아시죠? 거기도 이제 뽑혀서 가는 학교인데 366에서 전교 한 탑 5에 들었던 애가 있고 전교 한 20위권에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둘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진로를 달라져서 더 못했던 친구는 동두천 외고를 지망을 했어요. 그리고 더 탑이었던 친구는 너무 높은 학교를 썼다 떨어지니까 확 틀어가지고 강남권 일반고를 간 거예요. 그랬는데 갔는데 이게 애들이 전학을 갔을 때 지역도 바뀌고 너무 커서 가면은 사실 적응이 쉽지가 않잖아요. 잘하던 애가 못하는 학교에 가도 어려운데 자기보다 좀 무시하고 갔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해. 왜냐면은 강남권의 그 여고 애들은 그 영어 내신 이런 게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시험이 진짜 어려워요. 뭐 문법 틀린 걸 고르세요. 개수 안 가르쳐주고 몇 개 기억, 니은, 디귿인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경기여고 같은 경우. 그러면 근데 그걸 100점 맞아 1등급이야. 하나 틀리면 그 100점만 막 20명 막 넘고 이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내신이 안 나오니까 아이가 좌절을 해서 내신이 4등급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서울이 안 돼가
없죠. 막 나중에 논술 전형으로 틀고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붙긴 붙었는데 친구는 동두천 외고를 갔는데 갈 때는 애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외고는 아닌데 오히려 가보니까 그 안에서 뭐 그냥 약간 그 분위기가 스카이는 문과라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스카이는 당연히 가는 거지. 거기서 조금 안전 지원으로 한 게 중경외시 이런 건데 일반고에서는 사실 나중에 보면은 그게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막연히 우리 애는 그래도 이름 있는 학교 가겠지 생각하지만은 고등학교 가면 그게 현실이거든요. 갔을 때 애가 내신을 잘할 거냐 그 장담할 수 없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더 특목고를 일단 가는 게 그게 안전한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외대부군 하나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독서록이나 비교과 프로젝트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테드를 봐서, 테드 아시죠? 우리나라는 세바시라고 있는데 세바시는 좀 너무 이렇게 뭐 약간 감동이나 뭐 이렇게 인성 그쪽의 강의가 많고 테드 쪽이 좀 전문 그런 강의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친구들도 테드를 좀 수시로 다 보여줄 수는 없고 엄마가 보셔서 선별해가지고 애가 관심 분야가 있으면은 요거 괜찮은데 뭐 영어로 돼 있긴 한데 자막 다 나오니까 요거 한번 봐라. 그래서 테드로 보고 거기서 토픽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입문편에서 예시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좀 컨설팅 할 때 이렇게 해줘요. 선생님들이 이제 가이드를 주는데 이게 상황이 안 되면 이제 엄마가 가이드를 줄 수 있어요. 입문편에서 지원이 아닌 자유를 원합니다. 로버트 하키자라는 사람이 있고 난민들이 생존을 너무 번창하도록 돕시다. 멜리사라는 두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 두 사람의 관점 중에 누구를 더 지지하는가? 너의 생각은 뭐냐? 그러니까 같은 토픽에 대해서 상반된 그 두 강의를 보게 해서 어느 쪽을 더 지지하느냐. 애들이 요새 유튜브 쇼츠나 릴스 보고 이러니까 자꾸 이제 사고가 너무 빨리빨리 변하지 깊이 생각하려고 잘 안 하기 때문에 강제로 자꾸 생각해보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면접이 이렇게 식으로 자꾸 깊이 물어보는데 그때 돼서 생각하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면접을 대치동에 뭐 외대보고 면접 특강 해도 4회 막 이렇게 그냥 한 달 이렇게 하는데 그때 애가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미리부터 독서도 좀 잡아놓고 초등 때 이런 게 다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연계 쪽에서는 우리는 왜 잠을 잘까요? 리셀 포스터 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는 게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느냐. 그 카스트로 마토스 두 사람의 관점 중 누구를 더 지지하느냐. 그러니까 뭐 아침형 인간을 더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충분한 수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고 그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자기의 근거를 자꾸 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사 이슈로 교과 알맹이를 만드는데 NI, 이 신문을 보고 청소년 매경이나 싱글생글 요새 신문 잘 안 보시잖아요. 신문 쌓이면 짐이니까 엄마가 이제 프린트해서 좀 도움되는 주제가 있으면은 한번 보게 해가지고 사실 이제 저도 그렇지만은 그냥 애가 걸려 있으면은 또 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귀찮지만 엄마도 자꾸 이제 핸드폰 보게 되니까 이런 걸 안 보게 되는데 기사를 엄마가 미리 선별을 해가지고 좀 좋은 주제가 있으면 아이랑 자꾸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시사 이슈 같은 경우에도 보수신문, 진보신문의 차이점과 역할 같은 주제인데 왜 다른 관점으로 보느냐. 보수신문은 왜 이런 관점에서 썼냐. 진보신문은 왜 이런 관점에서 썼냐. 같은 건데 주로 같은 통계에 대해서도 다르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항상 빈출 주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에디토리얼 구분하기, 팩트폴니스라는 유명한 책인데 그걸 읽고 통계 함정에 대해서 토의해보자. 이런 과정들. 그래서 독후 활동도 이렇게 보면은 상반된 두 도서의 관점을 비교해서 긍정의 배신이나 시크릿, 카미 페스트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모의 유행 같은 경우는 외대보고 진학하는 친구들은 미리 준비해볼 만한데 다른 자사고 같은 경우는 모의 유행까지는 굳이 필수는 아니고 만일에 뭐 외고를 진학하거나 국제고를 진학한다 그러면은 모의 유행도 꼭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대회를 많이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보고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코로나 때 한참 제일 핫했던 책이 이거예요. 바이러스 폭풍이랑 패스트랑 다 연결된 책을 같이 봐서 연결고리를 지어서
뭐 교수님이나 그 입학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연결해서 심화로 읽었다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심화로 아이가 뭐 연구 보고